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인터뷰죠? 네, 저는 한만성. 전 이준우입니다. 페어포인트 인터뷰. 오늘 네 번째 인터뷰인데요. 가장 특별한 손님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 게스트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말 인터뷰를 그렇네요. 하게 된 아주 그런 재밌는 상황인데요. 저희 한국 여자 축구의 거의 그 염소라고 많이들 얘기를 네. 하죠, 영어로. 고트. 고트라고 네, 많이 고트. 얘기를 합니다. 지수현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오신 지 1년 정도 되셨잖아요. 오늘 이제 인터뷰 마치시고 대표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생활이나 좀 이렇게 미국에서 1년 정도 이제 뛰고 두 번째 시즌 준비하고 계신데, 좀 어떻게 좀 미국에서 근황 어떠신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네. 어느 정도 적응도 잘 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작년에 시즌을 쭉 해보면서 좀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네. 미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 다니는 게 많이 다르죠, 예전에 뛰었었던 나라들이랑. 이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잉글랜드에서는 대부분 이제 팀 버스로 이동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지난 시즌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경기를 다 뛰셨어요. 시즌 리그 경기를. 근데 지수현 선수 기록을 보니까 2016년 이후에는 시즌 전 경기를 다 뛰신 건 처음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경기 수도 살짝 적은 편이었고, 미국은 또 경기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팀 성적은 뭐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시즌을 좀 평가를 하신다면 좀 지수현 선수의 지난 시즌은 좀 어떻게, NWSL 첫 시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영국에서 뛰다가 네. 항상 좋은 시즌을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조금 그렇죠. 많이 네.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네. 그렇게 좀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네. 이것 또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또 다시 제 축구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사실 여자 축구가 NWSL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NBA, 뭐 MLB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그 메이저 프로 스포츠 리그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지만, 근데 뭐 사실 어제도 저희 프리시즌 경기 끝나고만 봐도 그렇지만 사실 열기 되게 뜨겁잖아요. 지소연 선수 팀 같은 경우도 평균 관중 수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주 뭐 메이저 이런 스포츠 리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NWSL만의 팬층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선 선수가 직접 이제 뭐 일본, 뭐 또 유럽, 그리고 한국,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을 경험하고 계신데, 직접 느끼신 어떤 미국 여자 축구의 좀 열기나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지만 영국은 축구 정주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중이 막 이렇게 미국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네,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맞아요. 편이죠. 네. 지금은 많이 이제 영국도 많이 관중들이 많이 있는데 네. 미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나 여자 아이들이 축구하는 거를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 지소연 선수 사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게 미국 정말 여자 축구에 방금 제가 소개를 한 것처럼 정말 레전드인 그 메이건 라피노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재작년 이제 시즌 끝으로 은퇴를 하면서 지난 시즌부터 이제 지소연 선수는 들어오신 건데, 뭐 역할이나 포지션이나 여러모로 볼 때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사실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소연 선수 모르겠어요. 팀이나 선수들이 대체자라는 느낌으로 이거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수가 나간 빈자리를 이제 이어서 좀 지소연 선수 뛴다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메간 라피노 선수랑은 한번 같이 뛰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미국에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크고요. 뭐 그 선수를 대체해서 들어왔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고, 또 메건 라피노 선수는 대체할 수 없는 선수고, 또 미국 여자축구의 레전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뭐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선수잖아요.
굉장히 여자축구 선수들이 그 선수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지소연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한 15년째 이미 하고 계시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잉글랜드에서 선수 생활하시고 일본 그리고 한국 이제 미국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환경적인 얘기를 조금 이전에 했는데 필드 위에서 얘기를 하자면 NWSL에서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1년 풀로 뛰어보시니까 뭐 기술적이나 체력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르다 이런 것을 좀 느낌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이렉트해요. 네. 그래서 엄청 큰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 공수 전환이 빠를 줄은 좀 놀랐어요, 작년에. 네.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와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건지. 네. 아주 젊었을 때 영국에 쓰였어도 영국도 좀 비슷했는데 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 더 크게 느끼는 건지 좀 더 미국 선수들이 되게 핏한 느낌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요. 기술도 테크닉도 되게 좋은 선수들도 많고요. 그래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지소연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볼을 잘 다루시는 능력 그리고 이제 여러 역할을 맡으실 수 있잖아요. 공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로서도 다 소화하실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versatility 저는 보는데 이제 사실 한국 여자 축구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가장 고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유럽이나 미국 선수들의 피지컬, 스피드 이런 것을 경쟁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극복할 만한 한국 축구만의 강점으로 이걸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걸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테크닉 같은 걸로?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고요. 영리해야 되고 저희는 뛰는 걸로나 뭐 이제는 뛰는 거 뭐 기술적 이런 거는 이걸로는 이기기는 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희보다 더 잘 뛰고 피지컬도 더 좋고 기술도 이제 엄청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걸로는 이제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판단으로 좀 더 저희가 볼 소유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일본처럼 일본은 상대 팀에 맞춰서 그 전술을 짜고 그들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들만의 색깔이 있고 저희는 저희는 지금 피지컬도 그렇고 뭐 테크닉도 그렇고 되게 어정쩡한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두 부분 다 그래서 뭐 하나를 되게 더 강점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재작년 월드컵 때도 느꼈듯이 굉장히 여자축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뭐 이제 저희 한국 WK 리그의 발전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선수들의 해외 진출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지소연 선수가 혹시 생각하시는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시작점이라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해외파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되게 좋은 특히 이번 겨울에 많이들 진출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 리그 WK 리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오면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을 보고 또 환경도 일단 다르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대표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해외로 빨리 이제 나갈 사람은 빨리빨리 나가서 경험을 하고 그래야 이제 대표팀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 게 일본 진출을 사실 2015년 정도 전이죠. 하시기 전에 미국 진출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 리그가 사실 그때 제가 봤었던 건 문홍선 구단주님인가요? 아이나곱에 계신 구단주님께서 이제 미국 리그가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WPS라는 미국 리그가 지금이랑 또 다른 리그잖아요. 그 한 2년 정도 있다가 없어졌어요, 리그가.
그때 지수현 선수가 만약에 원래 당초에 바라셨던 대로 미국으로 정말 가셨더라면 커리어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려던 참에 보스턴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네, 보스턴의 팀이, 그러니까 마르타가 있었던 팀이 없어져서 네. 보스턴이 이제 마르타를 영입하려고 했었어요. 네. 원래 제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면 가지 네. 않겠다 해서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잘된 선택이었고 일본에 갔을 때 2011년에 갔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해에 일본이 또 우승을 했어요, 월드컵. 네, 그 그렇죠. 멤버랑 네. 제가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맞아. 네. 제가 축구가 제일 많이 늘었던 시기가 2011년, 12년, 13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계셨던. 일본에 있을 네, 때요. 네. 네. 그때 한창 좋은 선수들이랑 제가 제일 존중하는 선수가 사와 호마리 선수인데 네, 네, 네. 우승 멤버였죠. 네, 그 선수. 그 언니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발판 삼아 네. 또 영국을 가게 됐고 아마 미국에 갔으면 또 영국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긴 네, 해요. 네. 미국 리그가 안 없어졌다고 네, 하면은 네, 네. 아마 그러니까요. 계속 쭉 미국에 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11년부터 13년까지 그때가 가장 기량이 많이 늘으셨다는 게 왜냐하면 첼시로 가셔서 첫 번째 시즌으로 기억을 하고 그때 Player of the Year라는 그 선수들이 뽑는 그 올해의 선수상 같은 거를 받으셨는데 그게 사실 그 당시에는 특히 여자 선수가 잉글랜드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가장 최고 권위의 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지소연 선수가 사실 데뷔 시즌부터 받으셨는데 잉글랜드에서 데뷔 시즌은 좀 어떤 기억으로 좀 지소연 선수한테 남아있는지 이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여자 선수의 유럽 진출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 지소연 선수 그 당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첫 시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건 대한민국 분들이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첫 시즌은 영국에서 설렘 반, 기대 반, 네. 걱정 반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갔을 때 첼시의 순위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 네. 내가 이 팀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네. 네.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충분히 유럽에서도 아시아 선수들이 돋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우승은 못했지만 네. 아깝게 뭐 준승했지만 그 우승 그 이후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팀이 원래는 되게 약간 아마추어 같이 좀 약간 네. 한국이랑 좀 비슷했어요. 처음에는요? 네, 네. 네. 실업팀 같이. 네. 실업팀도 아니었죠. 왜냐면 잉글랜드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빨리빨리 성장을 한 케이스 아닌가요? 그 리그 자체가. 맞아요. 네. 네. 지금은 뭐 네. 지금은 세계 리그. 지금은 더 NWSL이랑 비교했을 때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여전히 큰 편인가요? 아니면 많이 이제 그쪽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팀마다 솔직히 다 달라요. 그렇군요. 영국은 뭐 첼시, 시티, 뭐 맨유, 아스날 뭐 이렇게 소위 빅클럽들. 빅클럽들은 아무래도 환경이.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자 클럽하우스를 단독으로 갖고 있는 네, 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애틀도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있어요. 네, 있는데 그렇게 아직 저희도 뭐 수영장이나 이런 게 아직 안 갖춰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도 환경은 뭐 영국이랑 미국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 팀, 뭐 칸자스시티나 뭐 어디지 몇 팀은 클럽하우스가 되게 크게 있더라고요. 네. 가보니까 놀래가지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영국보다 미국이 더 낫지 않나. 네. 첼시에 계셨을 때 엠마 헤이즈 감독님이 사실 되게 좋은 감독님으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첼시에서는 뭐 굉장히 우승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미국 오셔가지고 올림픽 금메달도 이번에 지난 여름에 하셨고 또 이번에 지금 미국 대표팀 계속 이끌고 계신데
여전히 좀 이렇게 밀접하게 좀 이렇게 긴밀한 사이를 맺고 계신 편인가요? 네, 뭐 엠마 감독님하고는 네.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영국에 가서 영어도 진짜 A, B, C, D밖에 모르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굉장히 저를 케어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고 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고요. 네. 함께 영국에서 감독님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쭉, 네, 같이 그것도 사실 굉장히 네, 독특한. 네. 시작과 끝을 같이 한 감독님이어서 되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 잉글랜드 보면은 그 WSL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헌액되려면 선수가 은퇴를 해야 이제 그게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좀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지소연 선수 좀 욕심 나지 않으세요? 거기 아직 비 잉글랜드 선수는 아직 거기에 헌액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WSL에서 뛴 선수 중에 지소연 선수 좀 욕심 나시는 부분이 좀 그게 어떻게 있는지.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일정 기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3년 정도인가? 네. 그 정도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단이 후보로 올려서 투표를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첼시랑 저랑 이제 시작 진짜 엄청 이렇게 밑에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네. 정상까지 올라가셨으니 정상까지 같이 예, 한 팀이어가지고 예.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도 가셨었는데 예. 뭐 욕심이 있으신 걸로. 다음 질문이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가시죠. 그 연령대 대표팀 시절부터 그 전무후무한 대표팀 성적을 내셨고 그다음에 일본 진출의 리그 우승 3번 그다음에 잉글랜드 진출에 1년 만에 FA컵 리그 우승도 여러 번 하셨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뭐 4강 진출 준우승 다 경험하셨는데 이게 선수 생활과는 별개로 이제 이겨야 된다는 멘탈리티가 저는 많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위닝 멘탈리티가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변 선수들한테 그걸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대표팀 한국 대표팀 가면은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언더독이고 항상 강팀이랑 하면 맨날 깨지잖아요. 네. 그 때문에 저희 선수들은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좀 위축된 위축돼 느낌이 있고. 있나요? 예. 저는 유럽에서 뛰고 일본에서 뛰고 여기 미국에서 뛰었지만 항상 그런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리 강한 상대랑 해도 저희들만 이제 자신이 있고 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 위닝 멘탈리티를 저희 대표팀 선수들한테 전하고는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좀 많이 보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좀 다르니까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무서운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지소연 선수가 일본에서 뛴 마지막 시즌에 19골이나 넣고 이제 이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첼시로. 근데 첼시로 와서도 첫 시즌부터 굉장히 활약이 좋았었는데 처음에 사실 일본 리그도 그때 일본이 월드컵 우승국이었기 때문에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맹활약을 하신 후에 잉글랜드로 처음 넘어갔을 때 그 경쟁력에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저는 진짜 그 월드컵 멤버들이랑 좀 같은 팀에서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리그가 좋았어요. 잘 돼 있었어요. 그랬을 것 안정화돼 같아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 첼시에서 오퍼를 받았을 때 어렸을 때 꿈이 진짜 빅클럽에서 뛰는 꿈이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첼시잖아요. 네. 큰 기대를 안고 갔는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 저희만의 스타디움도 없고 훈련장도 없고 뭐 선수도 다 투잡이고 해가지고 나는 어딜 가나 뭔가를 바꿔야 하는 선수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첼시에 와서도 네. 엠마 감독님한테 첼시는 세계 빅클럽인데
이런 시설과 이런 대우 선수들의 대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바꿔 나가 보자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성적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멤버로 어떻게 성적을 그러면은 한 몇 명 이렇게 영입해서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또 처음에 준우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승을 하게 돼서 조금씩 이렇게 저희만의 이제 뭐 훈련장이 생기고 되게 첼시 트레이닝 그라운드 포밤에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 훈련장이 하나가 없었어요.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애기들 노는 그 3G 있어요. 터프 그 잔디, 인조 잔디. 거기서 저희 7시 반에 라이트 켜고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선수 왜 8명밖에 없냐 그러니까 다 일을 하러 갔대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도 한번 놀라고 여러 가지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뭐 진짜 경기장에 갔는데 리그 경기장 갔는데 첼시 여자 경기장을 갔는데 저희는 한 몇 부 8부인가 거기 그 경기장을 빌려서 했는데 킹스메도 네. 여기가 동네 거의 약간 그냥 사람들이 이제 즐겨서 축구하는 공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옆 구장에서 저는 축구를 했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킹스메도에서도 또 굉장히 놀랐고요. 근데 이제 점점 저희가 쓴다고 하니까 점점 잔디는 조금씩 좋아지긴 했지만 약간 이런 퀄리티 같은 뭐 라커룸이나 뭐 이런 거 시설 같은 것도 전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 한국보다 더 심했어요 경기장이. 이번 겨울에요 지소연 선수 한국 이제 여자 선수들 해외 진출이 아주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럼 한 이적 시장 이 윈도우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사실 요즘에 보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소식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다양한 곳으로 선수들이 가고 있어요. 뭐 중국, 캐나다, 뭐 미국, 뭐 유럽. 이렇게 혹시 선수들끼리 해외 진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동료를 한다거나 지소연 선수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좀 있는 그 효과를 지금 보는 걸까요?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넘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선수들한테 충분히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당연히 경기를 뛰듯이 뛰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쟁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수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긴장하고 경쟁해야 되고 거기서 이겨야지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그래야 발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당연히 너가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고 좀 약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되게 다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1등이고 약간 경쟁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있으니까.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경쟁에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도 영국에서도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가서 되게 좋고 어린 선수들도 이제 WK리그는 팀도 많이 없고 드래프트 넣어도 50명 넘으면 반 이상이 이제 축구를 그만두는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다 보면 어린 선수들은 계속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처음 가셨을 때 권은솜 선수랑 같이 짧게 하신 거 외에는 10년 넘게 거의 한국인 동료 없이 해외에서 뛰셨을 때는 늘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죠? 지금 버밍엄 시티 보면 한국 선수 3명이 있고 캐나다 오타와도 이제 2명이 있을 것 같고 이게 한 구단이 막 2명, 3명의 한국 선수들 남녀 축구 다 해서 그런 사례가 종종 보여요. 근데 해외 적응하는데 오히려 이게 한국 선수가 없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의지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분명히 또 좋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소연 선수가 2개를 다 해보신 경험을 볼 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로서 같은 팀에서
한국 선수랑 같이 있던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일본 선수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뭐 해외에서 경기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게 제 꿈이셨군요. 네. 남자 선수들도 다 그렇게 그렇죠. 예. 만나서 밥 먹잖아요. 예, 뭐 가까운 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모여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서 남자들이랑 껴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뭐 주영 오빠 있을 때도 그렇고 성룡 오빠, 정룡 오빠, 서경이, 뭐 흥민이도 있었고. 뭐 흥민이는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여자 선수들 와서 좀 같이 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야 또 지선 선수가 떠나니까 다 글로 좀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오는지.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많이 선수들이 한 명이 아닌 두 명, 두세 명 같이 있으면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근데 계속 한국말만 하니까 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죠. 저도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어린 선수들은 좀 더 영어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시애틀 이제 오신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어떤 생활 면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경기 가보니까 이제 런던과 비슷하고 조금 우중충하다. 날씨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거 생활은 어떠신지? 저는 진짜 시애틀이 날씨가 런던이랑 비슷한지 모르고 그건 알고 가셨어요. 모르고 계약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군요. 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간 날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제가 시애틀에 1년간 살았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날씨 어떤지. 되게 영국이랑 비슷해가지고 너무 뭐 적응하는데 그런 날씨에 대해서는 금방 적응했어요. 네네. 뭐 항상 비 왔었으니까. 영국에서 이미 영국인지 미국인지 뭐 잘 모를 만큼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시애틀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자연과 도시와 그런 게 다 있는. 뭐 제가 하이킹 같은 건 좋아하진 않지만 거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그렇죠. 네. 시애틀에서 뭐 하고 여가 생활 뭐 하세요? 시애틀 여름에는 이제 저 카약 같은 거 타러 가고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수영도 하고. 아, 물을 좋아하시는군요. 네네네. 뭐 하루 쉬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뭐 이틀이 휴가가 있다고 있다면 그런 거 레저 최고죠. 스포츠. 시애틀에서 그런 거 하기에는. 저희 또 앞이 제 바로 집 앞이 레이크거든요. 다들 요트 가지고 오시고 또 뭐 카약 하시고. 저도 시애틀 가서 요트 한번. 아유, 사람. 도시 환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미국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제 경기장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홈 경기를 뛰는 루멘 필드가 이제 인조 잔디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축구로 넘어오시는 뭐 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남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조 잔디에서 뛰는 것이 부담이 됐냐? 어떤 선수들은 뭐 인조 잔디에 뛰는 거를 계약 조건에 넣어서 좀 덜 뛰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죠. 한번 한 시즌 뛰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조 잔디에서 뛰는 거? 인조잔디인지도 몰랐고요. 그래요? 인조잔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발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또 어쩌겠습니까? 계약을 했고 저는 또 메시도 아니고. 실명 거론을 하시네요. 뭐 메시는 그래도 됩니다. 메시니까요.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메 씨는 아니죠. 무조건 뛰어야죠, 그냥. 뛰라는 데서 뛰어야죠. 월급 주시는데 뛰어야죠. No problem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경기력 같은 거에 영향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은 별로 없나요?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궁금하죠. 다 핑계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다르긴 하겠죠, 잔디랑 플레이 하는 게.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뭐 바운드나 볼 스피드나 이런 거는 좀 다르긴 한데요. 그거 외에는 그렇군요. 커버할 능력이 되신다는 거.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한국 프로축구 선수 협회 회장님 이근호 선수 사실 인터뷰 뭐 은퇴한 이후였지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근호 회장님이 이 여자 축구 쪽 선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여자 축구 선수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직접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여자 축구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지소연 선수가 같이 회장직을 맡아서 여자 선수 파트를 담당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사실 해주셨어요. 지소연 회장님의 등장 후에 저희가 이제 한국 여자 선수 관련해서 가장 뭐 크게 이미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무엇을 바꾼다는 네. 게 한 번에 이렇게 바꿀 그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지금 회장으로서 출범한 지 한 4년 정도 네. 되는데 막 그렇게 크게 바뀐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네. 지금 리그 같은 거는 시간대나 뭐 네, 네. 요일이나 조정을 하는데 이제 네, 네, 선수협에서 같이 가서 이제 상의를 이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는지 혹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네. 뭐 경기가 월요일이나 네. 약간 모르겠어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일관성이 없이 네네네. 잡혀 있는. 뭐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수요일에 했다가 금요일에 했다가 뭐 그것도 6시에 6시면 다 애매한 시간이죠. 굉장히 네. 주중이면 특히. 네. 다 일하고 계실 시간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냥 저희들만의 리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말에 할 수 있으면 주말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시간대도 조금 뭐 여름에 7월에 한국 되게 덥잖아요. 네. 그때 막 11시, 2시 막 이렇게 뛰고 그런대요. 선수 보호가 굉장히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대 조정도 7시 약간 저녁대로 바꾸고 네, 네. 최고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연봉 상한제가 지금 한 10 몇 년째 지금 똑같아요. 네. 되게 금액 차이가 상황이고요. 없는 상황인가요? 10년이 넘게? 네, 제가 10년 차면 제가 네, 10년 차에 5천을 받으면 네. 한 2, 3년 차가 5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갭이 없는 거죠. 아, 상황이 있으니까요. 네. 예. 선수들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그렇죠. 누군가 이제 딸을 축구 선수를 시킬 때 아무래도 그런 거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저 같아도 안 시킬 것 같아요. 마야 요시다 마야 선수 똑같은 얘기를 남자 했어요. 선수들 일본 남자 선수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시다도 선수협 회장으로서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아무래도 시키려면은 뭐 배구나 네. 좀 더 연봉 높은 그런 어차피 하는 건 똑같아요. 네. 요시다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운동을 안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선수협 쪽에 처음에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좀 괜찮으시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21년이었나 그 네. 여름에 이제 김문기 총장님께서 네. 같이 미팅을 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으신 제안을 거군요. 받고, 네, 네, 네. 네, 네. 그 현재 시애틀 레인 예전 구단주죠. 이제는 그 한국에서도 꽤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시고 미셸 강 회장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근데 그분이 그 여자 스포츠를 이제 대표하는 구단이라는 또 이제 시애틀 레인이 그런 구단으로서의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좀 경험하시는 게 지소연 선수 좀 은퇴 후 행보 이런 걸 좀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주거나 좀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정말 멋있는 분이잖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이게 직접 친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수원 FC에 입단한 네. 지 한 반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제안을 타이밍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계약한 지 네, 반개월밖에 이미 안 됐고, 한국으로 간 네, 상태여서. 제가 한 2년인가 네. 2년 반 정도 계약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군요. 네. 뭐 이제 1년 남겨두고 시애틀 몇 구단 구단에서 이제 네. 와가지고 네. 이제는 다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NWSL을 보면 이 중계권료가 1억 달러가 넘어가요. 그리고 사실 지소연 선수 지금 뛰고 있는 시애틀 레인도
몇 년 전에 인수될 때 뭐 5,800만 달러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가 오가는 그런 가치로 인정을 이제는 받고 있는데 WK리그 같은 경우는 아직 프로화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뭐 지금 따라간다고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좀 가장 먼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선 선수가? 일단 먼저 프로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프로화가 된다면 사실 가장 크게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프로화가 되면 연봉 상한제가 확실히 좀 많이 아, 선수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게 처우, 아무래도 네. 그리고 팀도 좀 늘어나면 많은 네. 선수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좀 생길 네.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어린 선수들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WK 리그도 개선이 돼야 되지만 네. 밑에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이제 좀 많이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저변이 좀 더 많이 더 확 넓어졌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고등학교 팀도 몇 개 없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프로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유스 아카데미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맞아요. 이 유스 육성도 사실 프로화가 된다면 조금 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최고 부러운 게 이제 영국도 그렇고 네. 맨유 하면 네, 맨유 네. 우먼스 팀, 네, 첼시, 네. 첼시 남녀 팀을 다 남녀 거의 팀 다 운영하고 하고 있는. 네. 아카데미까지 이제 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수원 FC는 그런 느낌은 아니던가요, 주민 선수가 경험을 해보셨을 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 네. FC가 최고 좋은 모델이긴 하죠. 롤. 네. 한국에서 가장 근접한 모델이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하지만 아직 아카데미도 없고 네.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미국 축구를 이 시점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클럽 문화도 많이 커지고 NWS도 좀 에스타블리시가 됐지만 이렇게 신 선수 수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NCAA 대학 축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를 드래프트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데 직접 상대를 해보시니까 여기에서 신입으로 들어온 선수들의 수준은 어떤지 NCAA가 이제 갖고 있는 롤이 한국 같은 데서도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여기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디서 복잡하죠. 오는지. 네, 굉장히 복잡하죠. 고등학교 애기들도 막 네,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대학 축구에서도 막 오고. 네. 드래프트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네. 미국도 좀 시스템 자체가 일관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축구 네. 쪽에서 관련된 좀 네, 그런 네,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장 근래 큰 변화가 이제 대학 선수들도 장학금만 받고서는 대학에서 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스폰서십들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더 등용문이 넓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전에는 좀 덜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좀 들으신 부분이 있나요? 저는 되게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어디서 왔니 하면은 뭐 대학에서 왔고, 네. 여기는 어디 클럽에서 왔고, 예.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라 그 중에서 이제 뭐 다 잘할 순 없잖아요. 네, 그 그쵸. 중에서 뭐 한두 명은 좀 네. 특출나고 특출난. 네. 근데 그게 팀에 이제 많진 않아요. 네. 네. 그 뭐 저희 팀 어린 선수들이 뭐 다 6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뭐 한 명. 물론 다 잘하지만 이게 진짜 특출난 선수랑 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선수랑 네. 그냥 선수랑은 네.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 그냥 막 거기까지는 막 이렇게 진짜 잘한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애들로 꽉 차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믹스가 늘 있고 네, 맞아요. 경쟁을 하면 들어와서 스쿼드 플레이어 될 사람들도 있지만 네, 스타 맞아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네. 그 믹스가 있으니까 어느 리그에서 오나 팀에서 오나 이게 루트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뭐 선수는 나름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예. 되지 않을까. 제가 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선 선수 본인이 실감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선수들도 한국이랑 어느 정도의 적이 있는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케이시 페어 같은 선수라거나
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선수 중에 그 예일대단의 장소윤 선수라고 얼마 전에 U20 월드컵 나갔었던 그 선수도 그렇고 가장 존경하는 선배 누구냐 그러면 지소연 선수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장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지소연 선수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소연 선수를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후배들 전유경 선수도 비슷한 얘기 했었거든요. U20 대표팀 주장 맡았었던 좀 어떤 그런 후배들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선망의 대상이 되셨다는 느낌을 좀 제가 봤는데 좀 모르겠어요. 이 후배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은퇴 이후에 나중에 좀 어떤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혹시 각오나 이런 좀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지소연 선수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이제 은퇴까지 몇 년이 안 남았어요. 네, 저도 네, 잘 네,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도자도 물론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일단은 UEFA B 라이센스 땄고 네. 이제 A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B는 이미 가지고 계시군요. 네, 작년에 땄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청 A 어려운 걸로 쉽지 알고 않으셨을 있는데. 텐데. 네. 또 코로나 시즌이랑 좀 잘 맞아가지고 예. 빠르게 좀 예. 땄었던 예. 것 같아요. 그게 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네, A 그렇죠. 따야 되고. 네.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는 약간 단장님 같은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감독을 이제 선임하고 네, 네. 선수들 좀 그런. 황인범 선수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5년 전에 고베에 가실 때 연봉 400만 엔에 일본 진출한 지소연 선수 그리고 잉글랜드 무대를 이제 평정을 하고 미국에 오셔서 오늘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최강국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이제 외국인 베테랑 지소연 이 두 지소연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지소연은 또 어떻게 달라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뭐 일본에 갔을 때 연봉 400만 원 받았었군요. 네. 뭐 그랬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 뭐 저도 어디 뭐 확인을 해보고 뭐 나니까. 한 달에 한 처음에 갔을 때 한 350 받고 아 그렇군요. 그 다음 연도에 한 4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 없었어요. 네. 저는 되게 팀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누구보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19골 마지막 시즌. 네. 원래 제가 뭐 그렇게 골 많이 넣는 선수는 그쵸. 아니지만 네. 미드필드에서 그만큼 넣은 거면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대우가 미드필더로 뛰면서 19골을 넣으신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이랑. 내가 외국인이라서 약간 그런 대우를 받는 건가? 그래서 이제 첼시에서 제안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잡았던 것 같아요. 와, 난 여기 네네. 벗어나야겠다. 네네. 3년이면 충분히 했고 네.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첼시에 갔는데 첼시에서는 비슷했던 거예요. 처음 시즌에. 그래서 거기도 별반 좋지 않아. 저 처음에 아 그래서 그 미팅을 하신 거군요? 네, 엠마이스 처음에 감독님이랑. 처음에 네. 그래서 와 통장 보고 통장 집어 던졌어요. 아 내가 네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외로운 땅 이 곳에 네.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네. 그래도 그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크리스찬이어서 네, 네. 일단 통장을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1시즌 지나고 이 시즌 때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했고 다시 다시 이렇게 많아지고 또 계속 더 많은 좋은 조건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영국이 제일 좋은 조건이 제일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미국으로 오니까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또 있던 거예요. 다른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들한테 뭐 유럽도 좋지만 미국은 진짜 기회의 땅이다. 일단 연봉 자체도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뭐 유럽에 갔다가 미국으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땐 영국보다 미국이 더 경쟁력 있는 것 같아요. 이 리그가. 네. 왜냐면은 영국에서는 첼시, 아스날 뭐 그런 톱 팀들만 조금 이제 경쟁력이 있지. 예. 그 뭐 밑에 있는 팀들 있잖아요. 네. 좀 어디지?
중앙이건 제가 네. 서포트하는 풀럼 같은 팀. 예, 예. 좋지 않습니다. 네. 격차가 크잖아요. 예. 7대0, 5대0. 네. NWSL은 뭐 그렇게 나지 네, 않아요. 그런 거 평준화가 좀 같아요. 더 네. 많이 되어 있는 네. 얘기죠. 예. 뭐 올란도인가 거기랑 저희랑 했어도 막 네. 3대2. 네. 뭐 계속 그런 좀 치고받는 경기가 네,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영국은 계속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여기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리그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어제 사실 그 막 샌프란시스코에서 여성 축구 하시는 분들도 막 팬들도 오시고 또 한국에서도 응원하시는 팬분들도 많은데 팬분들한테 이제 지소연 선수의 사실 지소연 선수 한국 가실 때 지소연의 라스트 댄스다 막 이런 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아쉬워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 뛰고 계시거든요. 좀 팬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 좀 그런 거를 또 하면서 딱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이쪽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소연입니다. 2023년 월드컵에서 많은 기자분들이 저의 라스트 댄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월드컵까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매년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욕심은 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몸이 된다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요. 매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은퇴까지는 아직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남은 몇 년 저와 끝까지 같이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